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산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도 역시 활기차게. 항상 잘 지낼 수밖에 없죠. 왜 그런지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네. 방송 전에도 이제 상구님이 저한테 수익률 너 벌써 200% 넘었다 하도 자랑을 하셔가지고. 하도 자랑이라니요. 하도 자랑이 아니라 합니다. 네. 당연히 갈 수익률이었고 저번 주에도 네. 이제 6월 말은 200% 넘겨서 마무리를 할 네. 거다라고 얘기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무슨 하도 자랑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수익 계속 나는 거. 어머.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상구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초단타에서 단타 섹터에서는 114%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네요. 종목들 살펴보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11% 넘는 수익 기록하셨고요. NX도 7% 넘는 수익 보셨습니다. 이 종목들은 지난주에도 이미 짚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저번 전문가님. 주 방송 이후에 청산한 종목들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미 수익률이 충분하니까. 네, 다른 종목 보면 한글과 컴퓨터도 12% 넘는 수익 기록하셨고요. 보성 파워텍도 4% 가까운 수익 보셨네요. 다른 종목도 볼게요. 네, 살펴보면은 유니온 머티리얼도 지금 머티리얼즈죠. 7% 가까운 수익 보셨고요. 비츠로테크도 3% 넘는 수익 보셨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왜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이번 주 것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또 여기서부터 자랑이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 바로바로 넘어가 볼게요. 종목들이 워낙 많고 또 수익률 기록하신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다른 종목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네, 최근 종목들이네요.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이제 네. 진입하고 청산했던 종목들인데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종목들이 워낙 많고 수익 낸 종목들이 많다. 근데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초단타, 단타 섹터이기 때문이겠죠. 이따가 이 종목 브리핑이 끝나면 이제 단기 스윙 섹터 종목을 브리핑할 텐데 네. 그쪽은 전부 청산한 종목들이 이제 8종목 정도, 8종목 종목이고 그만큼 지금 수익률이 더 커요. 당연하죠. 무게감도 있고 보유 기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었고 대신 이 종목들은 순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전부 청산한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25에서 26 정도 되는데 지금 합산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0%만 볼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손실을 낸 종목도 이제 종종 이렇게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초단타, 단타 종목들은 이제 평균치로 따졌을 때 이제 4%에서 5%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단타 진입을 했을 때 그 정도 보통 수익이 나는구나. 손실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럼 더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초단타, 단타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이제 시세에 맞게 그날의 이제 테마에 맞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빠른 순환율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수익이 지금 제시해 줘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수익 실현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날 바로바로 내일 청산해야 되고 그날 청산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방송에 나와서 네. 이제 종목 제시 같은 걸 해줄 때는 단타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종목을 좀 가지고 오는 편이죠. 근데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네. 준비했는데 단타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방송에서 단타 종목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다가 다음 주에 이미 시세 분출하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네가 그때 말해서 나 들어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네. 말을 별로 안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단타 얘기를
한 두 달 전에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아마 이트론으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제 상한가를 그쵸. 갔었던 일이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 제시부터는 일단 수익난 종목들을 먼저 브리핑을 한번 하자면 네. 이 전 칸으로만 잠깐 넘어가 주시면 손절한 종목 먼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손절한 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진 시스템이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 쪽인데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좀 큰 계약 수주를 따냈는데 그날 이제 바닥도 충분히 다졌고 네. 이제 추세 전환을 하나보다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제 이슈발로 진입을 했는데 시세 분출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을 했고요.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대원미디어 이전에도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티저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보셨어요? 맞아요. 내가 봤습니다. 재밌지 않았나요? 용갑합체 아마도사우루스. 저는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자 입장이라서 남자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랑. 그렇죠. 근데 근데 저는 이제 공룡이랑 좀 로봇이 나와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장 네. 특히나 남자 어린아이들이 그쵸. 가장 선호하는 게 공룡. 로봇인데 이제 공룡의 로봇을 입히는 좀 이런 건데 티저 영상 보시면 아셨겠지만 뭐 물론 여자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그 티저 영상을 보면 느낌이 이제 SF 판타지 로봇 막 이런 느낌인데 마블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 대상이니까 네. 조금 유치한 마블 이런 느낌이 나는데 분위기라든가 이제 퀄리티라든가 이제 이런 건 이제 마블 느낌이 나는데 한국말로 약간 옛날 뭐 메두사 느낌 나는 이제 분장을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언밸런스 하면서도 충분히 남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남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워레인저 관련해가지고 지금 NFT 대체 불가 토큰이죠. 네. 그쪽 관련 사업도 일을 벌리고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대형 미디어는 호재거리가 굉장히 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필했었지만 지금 네. 아직 지금 용갑업체가 방영 전입니다. 네. 방영 기대감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거고 그렇죠.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진짜 오를 그쵸. 수가 있다니 이제 싶어요. 7월부터 이제 방영해 말아 아니면 8월 아니면 늦어지면 이제 9월까지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근데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인 이슈가 많다. 이런 종목은 사실 개별 이슈로 타이밍 잡아서 공략했다. 지금 단기적 차트로 본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자리 오면 재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청산 날짜 보니까 어제네요. 이거 어제 오늘도 크게 시세를 냈는데. 오늘도 시세 크게 나왔었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아니,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이름이 이쁘다고 귀엽다고 맞아요. 이렇게 네. 하셨었잖아요. 이름만 이쁜 게 아니라 재료도 굉장히 좋고 재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네. 차트를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산타클로스를 어디서 진입을 했냐면 여기서 61일평 올라타는 것을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재료도 있고 재료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근데 이날 6월 25일에 이제 장 종료 후에 네. 이제 유중 이슈가 떴어요. 네. 근데 유중 이슈가 뜨고 시간의 하한가를 쳤습니다. 시간의 하한가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갭 하락 거의 이제 꽤 아래쪽에서 출발했어요. 그쵸. 그 이제 다음 날 개장하기 전부터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떡하냐 난리 났다 막 진짜 이런 그럴 것 얘기를 같아요. 얼마나 정말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좀 많이 좀 어르고 달래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뭐 네. 물론 유중도 당연히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유상증자라든가 이제 유상감자 혹은 무상증자, 무상감자 다 이슈만 뜨면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식으로 따지면 안 되고 어떤 이유로 유상증자를 했는가 이런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운영 자금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설 투자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장악하고 있는 이 분야에 더 이제 시세를 더 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제 영상 컨텐츠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악재가 아니라 돈 없어서 땡긴 게 아니라 더 일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일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상증자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네. 애초에 뭐 시간의 한가도 나고 다음 날도 개파락 출발을 했었겠죠.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악재라고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시세 분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다시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하셨던 거네요. 사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네. 혹시나 모를 여기 이제 바닥 지지 라인을 이탈해버리면 아무리 네.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지지 자리, 바닥 자리를 이탈하기 전에 충분히 시세가 돌아왔다. 그래서 뭐
불안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 재료로 이게 왜 빠져? 이거는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브리핑을 충분히 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가 강하게 어필한 만큼 수익 실현도 좀 잘 나왔고요. 지금 애초에 초기 진입 자체는 연예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확대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그 공연 극장 이런 좀 제약이 좀 풀렸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 자체 일단 베이스 자체가 좋은 상태에서 진입을 했고 거기서 끝났던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있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뭐 유상증자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 분석도 충분히 해드리면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 더 제시해 드릴 거고 저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달리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리니까 그냥 매수! 끝이 아니라 네.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명분과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수익을 못 내긴 했는데 네. 지금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쪽인가요? 2차 전지가 메인인 회사인데 단순하게 테마 섹터만 보더라도 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자회사라 그래야 되나 그룹사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지금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이 회사가 이제 수소 탱크를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진 그룹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좋은 차트상인 좋은 위치에 있었던 종목을 초단타 접근해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초단타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만 보고도 진입할 수 있는 거고 이슈만 보고도 진입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리는 말이 원래 탈 수 있지. 네. 단 수익 자기만의 시장만 기준을. 명확히 이제 기준만 명확히 잡는다면 그 기준을 못 잡겠다 싶으면 그 기준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종목 이제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쪽은 자동차 쪽인가요? 맞습니다. 자동차 이제 기자재 부품 네. 쪽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저번 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나? 그 이제 승용차 30% 요거를 연말까지 갖고 갈 거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7년 만에 뭐 이렇게 최고 실적을 낼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 얘기도 많이 했지만 현대차 이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미 시세 분출을 잘 갖고 왔고 이 이상의 시세 분출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들을 체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판단에 기자재 쪽, 부품 쪽을 진입을 한 거죠.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재무도 탄탄하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렇게 이제 버프까지 받아주면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건 3%고 어떤 건 10%가 넘어가네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네. 차트 분석이라든가 혹은 이 재료의 덩어리의 이제 무게감 크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최근 종목으로. 전으로 갔네요. 이전 종목이고요. 네. 오늘 다음으로 지금 PSMC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부품 쪽입니다. 네. 반도체 부품으로 단타 수익을 냈던 거고 기가레이는 5G. 네. ST STX증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잖아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어.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약 7%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오늘 왜 상한가를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STX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제 분할 상장을 할 거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신재생 에너지 추가적으로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이거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할 거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했어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좋은 시세를 불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VI 발동 타이밍까지 이제 수익 실현했는데 사실 저는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진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할 준비하고 있어 기대감으로 상한가까지 갈 줄은 사실 몰랐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제대로 캐치해서 수익 실현했다. 오늘 진입해서 오늘 청산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지금 수익 청산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둘러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혹시 드셨나요? 어떤 느낌이요? 그냥 부럽다 하는 느낌이 제일 크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은 그날의 네. 가장 뜨거운 섹터들, 뜨거운 그쵸.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스윙 포트로 넘어가야겠죠? 네, 단기 이번에는- 스윙 포트는 네. 두 단기 종목만 스윙 브리핑. 포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스윙 포트에서는 이 섹터에서는 97% 수익률 보셨네요. 네네. 네, 예전 종목들 다시 살펴보면 클래시스 잊지 못하죠. 20% 넘는 수익 네네. 보셨고요. 네, 최근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오늘 이 종목 많이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럼요. 7% 넘는 수익 보셨고요. DB 하이텍 반도체 쪽으로도 9% 넘는 수익, PI 첨단 소재까지도 16% 넘는 수익 보셨네요. PI 첨단 소재는 이제 저번 주에 브리핑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저는 네. 저번 방송 이후에 청산한 종목들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준 대장격에 가까운 종목이죠. 네. 이제 대장이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라든가 혹은 이제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대장, 반도체 대장. 근데 DB 하이텍도 준 대장격에 가깝습니다. 웨이퍼 관련해 가지고 덩어리도 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브리핑했던 얘기가 네. 어떤 섹터가 가려든 대장 종목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난 이후에 맞아요. 후발 주자들이 따라올 거다. 네. 그러면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 그럼 DB 하이텍 말고 왜 삼성전자 안 하고 DB 하이텍 들어갔대?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도 브리핑을 잠깐 했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너무 무겁죠. 같은 준 대장격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2% 3% 갈 때 이 종목은 5% 6%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침해했다라는 브리핑을 충분히 하고 초기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산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청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초기 진입 자체를 스윙급 이상으로 진입을 했다면 청산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기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나온 걸 확인을 했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뒤쪽에서도 충분히 좀 많은 설명을 더 할 거지만 여러 가지 정말 좋은 호재거리들, 이슈거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정책부터 이슈부터 이제 슈퍼사이클부터 뭐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장격의 역할들이 충분히 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장격의 역할들을 해주면 후발 주자들이 이제 따라올 거다라는 기준을 가졌을 때 지금 DB 하이텍을 청산한 이유는 환승을 하기 위해서 청산을 했다. 이제 대장격의 종목이 제 시세 분출해줬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들 달려야 되는데 지금 DB 하이텍이 더 못 간다? 아니죠. 더 갈 수 있는데 DB 하이텍 10% 갈 때 다른 종목은 20%, 30% 갈 수 있는 종목을 네.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환승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로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제 같이 대장격의 역할을 네. 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호재거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캐리소프트는 이따가 특징 섹터 할 때 한 번 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이니까요.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근님의 수익률 표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꼭 그날 핫했던 리스트를 본 것만 같았는데요. 이미 미리 진입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211%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다고 하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와 정말 부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부럽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저 따라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근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상근님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표를 기분 좋게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럼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이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가자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여태까지 떠들었던 게 아니라 시장을 어떤 섹터를 어떤 시야로 이제 넓게 바라봐야 되는지 혹시나 이거를 스스로 혼자서 할 때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분석해 드리고 시장 이제 종목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를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수익 실현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수익률 자랑만 보고 있을 거예요. 같이 인증해 주시고 같이 수익 내면서 파이팅 넘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만 했다고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아니요, 근데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진심에서 마음의 우러나오는 소리가 역시 이게 생방송이군요. 아니, 이 정도 수익률이면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간밤 미증시가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어요, 전문가님. 네.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미증시가 뭐 네. 혹자들은 뭐 이제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네. 그때도 이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거 혼조세가 아니고 이거 그냥, 혼조세예요? 그냥 잠깐 쉬어간 거다. 다우만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네. S&P랑 나스닥은 최고치를 또 사상 경신했잖아요.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지금 저는 전혀 혼조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여기 이제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도 네.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 브리핑할 때 코스피 얘기는 또 하겠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나스닥 뭐 이제 미 증시는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지난 거 빼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얘기를 하자면 금요일에 네. 이제 비농 지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6일에 이제 비농 지표가 뭐냐면 비농업 부분 고용 수치를 발표해 준 내용이에요. 이제 네. 무슨 내용이냐면 농축산업 빼고 제외한 저런 이제 인구수 이제 고용 인구수를 네.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비농지표라고 추격한 건 전문가님이 추격하셨나요?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비농업 네. 지표를 알겠습니다. 비농 지표라고 비농 부르잖아요. 지표.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예, 말했던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뭔 큰 잘못을 했나요 혹시? 알겠습니다. 뭐 네. 비농 지표 이제 비농업 지표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특이하게 이제 파월에 이제 FOMC 발표 이런 거 말고 네. 정해진 이제 경기 지표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표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자체가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지표 설명을 들어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만큼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에 있다. 이 지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관망한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지금 여태까지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경기 지표들이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즘에는 잘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그러면 인플레이션 얘기라든가 테이퍼링 네. 얘기라든가 뭐 금리 인상 얘기가 우리 증시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 미치고 있나요? 현 시점에서?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라고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생판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네. 현 시점에서 이 글로벌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거 플러스까지 지금 나왔죠. 네. 이 상황에서 저는 역시나 이제 백신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 시장 대응 전략까지 이제 같이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 인도에서 이제 시작된 델타 네. 플러스 변이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유할 거다 이제 시장을 주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점령? 점령 뭐 이렇게 할 거다 90% 이상을 이렇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점령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 델타 플러스 다음 바이러스 나왔습니다. 지금 확대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래가지고 온갖 백신 회사들이 뭘 준비하고 있죠? 부스터 샷을 준비하고 있죠. 2방 맞으면 돼, 3방 맞으면 돼. 혼합으로 맞으면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도 화이자도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부스터샷 임상 실험에 돌입했고 추가적으로 mRNA가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저는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정말 좀 속 터졌던 게 뭐냐면 네. 10% 이상 수익 냈었고 이제 한 번 더 뼈까지 발라먹기 위해서 진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예방률이 47%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네. 한 1% 정도 손절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뭐 정말 기대가 되는 백신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mRN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mRNA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앞으로 이제 백신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꾸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좀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매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전문가적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적 의견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mRNA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크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딱 말한 게 저는 지금 현 시점에 바라보는 시야라고 생각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현재 수치는 썩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그리고 네. 혼합으로 했을 때 뭐 화이자보다 7배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더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내 생산 뭐 관련된 이슈 해가지고 제 느낌상으로는 현 시점에 오픈된 재료들로는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나오지는 좀 않지 않았나. 기대감은 확실히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명확히 뭐 승인 받았어? 뭐 지금 바로 접종 가능해? 몇 프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 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백신은 아무래도 스푸트니크를 가장 보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이슈도 나왔더라고요. 효과가 조금 있다. 여러 네. 개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기 전에도 또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관련 네, 이슈가. 그래요? 지금 관련된 이슈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네.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이제 간략하게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미성년자는 많이 못 맞고 이랬었는데 네. 좀 어린 연령층도 맞을 수 있는 이제 임상 실험을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사실 EU 승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WHO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EU 승인이 가장 큰 이렇게 호재거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뜬금포로 WHO가 승인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죠. 아직 승인했다는 알지만 승인 기대감을 하면서 WHO에서 승인하면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도 있지라고 한껏 지금 기대감을 지금 충분히 이제 다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회 접종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내 생산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고,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 같은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접종을 했는데 예방률이 97.8%가 나왔다. 엄청난 예방률이 나왔다. 네. 뭐 이거는 지금 이 예방률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좋은 예방률이 나왔다. 물론 2차 접종 시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백신 관련된 이슈들을 보자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작용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스푸트니크 관련해서는 WHO 승인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호재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지금 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승인이 낮다라고 한다면 시세분출이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제 일부 조정이 상승했다 나왔었죠. 오늘 또 조정을 받네요. 이 종목들은 지금 명확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여기 5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노란톡방에서 뭔가요?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방이 이미 가르쳐 드렸는데 검색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 지금 질문을 드린 거죠. 오늘 저한테 왜 그러실까? 이 종목들 중에 네.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다른 종목들이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 근데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주시면은 지금 바로 진입도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슈를 좀 챙겨보고 나중에 진입하자 생각? 내일 시초가를 보고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초기 진입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렸을 이트론? 당시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 이트론이었었죠. 네, 그래서 예전에. 말 안 듣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상한가 그쵸. 계속하고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또 이트론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제시해 드리려고 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예. 좀 뭐- 잠시 쉬었다 갈까요? 일단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백신 얘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원래는 미증시 마감 상황을 여쭤봤는데 지금 백신 얘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유망한 종목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일관된 의견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백신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잘 챙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유망한 종목은 노란톡 방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란톡 방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이제 국내 시장적인 부분을 할 건데 이제 네. 하나 이제 좀
짚고만 넘어가려고 하는 게 비동 지표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제가... 이게 예상치를 많이 벗어난 수치가 나오면 네.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예. 너무 이제 무시해라 이 말은 아니었다는 거 한번 뭐 말하고 싶고 네,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시장 브리핑은 이제 간략하게 해볼 건데 지금 코스피가 3,300포인트 시대가 왔죠. 오늘은 좀 조정이 왔었지만 지금 이게 시원하게 조정이 온 건가요? 아니요, 살짝 쉬어간 거예요. 저는 쉬어가는 것도 그쵸? 아니고 강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00포인트 못 찍겠다고 뭐 이제 뭐 저항 받은 거야 다시 조정 받을 거야라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네. 지금 국내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큰 틀로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3,400 시대도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가장 선호한 섹터가 어디죠? 건설주죠. 건설 섹터는 저는 중장기급으로 바라봐도 정말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부터 해가지고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애초에 인프라 투자도 이제 수혜를 인프라 투자도 입을 기대가 수도 되고 있고. 재무도 탄탄하고 수주도 잘 따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적 접근이 굉장히 이제 네. 좋은 이제 흐름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선별은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선별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건설 섹터 다 잘 가! 이런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기 좀 하셨나 봐요. 제가 자꾸 연기를 감정이 하나요? 실리셔서 아니, 제가 이제 좀 이해를 웃기네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군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건설 섹터를 그러면 가장 중장기적으로 눈여겨보자. 볼 때 이제 좋다. 중장기적.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시장 얘기했을 때 백신 네. 관련된 얘기를 했던 거는 단기적 시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기급, 스윙급 혹은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해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이제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기술주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MWC라고 MWC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년 만에 개최된 행사죠. 그렇죠. 네. 어떤 행사? 그게 어떤 자꾸 행사냐면요. 저한테 급으로 질문을 주시니까 괜히 당황하네요. 아닙니다. 네. 그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모바일 행사. 네,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라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3대 IT 이제 행사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 쪽으로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그러니까 소위 쉽게 이해하면 대전 엑스포 너무 나이가 나왔나요? 네. 엑스포 수준의 이 이동통신 관련돼서는 가장 덕망 있는 유망한 이제 그런 행사인데 네. 원래 이제 매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은 1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오고 정말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런 행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한번 건너갔고 근데 네.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어제부터 해가지고 7월 1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4일 동안 시작을 하는데 네. 좀 코로나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통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말 덕망 있는 이제 행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KT 혹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당연히 원래는 했었어야 했겠죠. 네. 근데 지금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국가도 있고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불참을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이 2021년에 이제 MWC의 주제가 뭐냐면 가장 메인은 뭐냐면 AI, 5G,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미래를 형성하고 삶을 어쨌든 네. 기술적인 부분 이제 이 기술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신기술을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갈 거야라는 브리핑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스타트 업체들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들을 자랑하고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할 말이 굉장히 많아. 600개가 넘는 기조연설이 준비가 돼 있다. 컨퍼런스가 진행 예정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할 말 많아. 설명할 게 이렇게 많아. 이렇게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 투자 좀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포 FN
그 TFN도 웃겼었는데 4년 네. 후에 우리가 보자 얼마나 잘 나갈지 이런 액션도 이런 것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 행사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행사 시작했는데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근데 삼성전자 왜 눌렸어? 라고 하셔가지고 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지금 행사는 어제 시작했고 이제 7월 1일에 끝나갈 때쯤이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뭐 통신 관련된 쪽이지만 결국은 기술주들 그러니까 AI, 뭐 통신, 5G,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단순하게 이런 큰 행사를 했다.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이 돌 거다. 에서 끝이 아니라 정부는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거다. 2023년까지 2조 원 플러스 알파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단순한 기대감, 뭐 사이클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원 정책까지 수혜를 받아서 버프를 받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겠죠.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 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지 체크만 제대로 하고 종목 선별만 할 수 있다면 큰 수익률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로는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까요? 아니죠. 이 행사로만 본다면 네. 5G 관련이 가장 큰 수혜를 5G 요? 받을 수가 있는데 5G랑 결국 네. 반도체랑 혹은 AI랑 결국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G만 보는 게 아니라 5G도 보고 반도체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2년 만에 개막을 했는데요. 이 행사 이후로 강세를 보일 종목들 미리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5G 관련주들이나 반도체 섹터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하게 될지는 상구님의 노란톡 방에 참여하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오늘장에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반도체 섹터 지금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했죠. 네, 우리 쪽 반도체 섹터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대장주보다는 작은 부품단이 더 강세를 보였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 할 때 말을 했었지만 대장격의 종목들은 이미 충분히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 받은 거지 한 주간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니라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움직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다 우와 하고 간 건 아닙니다. 아직은.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되지 않나. 지금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얘기가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 달 내지 3달 정도의 기간을 여유를 잡고 접근을 한다면 정말 저는 단순하게 5%, 10%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0%, 30%그 이상까지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단기급으로 진입해가지고 대장격의 역할을 하던 종목을 청산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DB하이텍. 한 9% 정도 수익 실현을 했었었는데 저는 사실 청산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스윙급으로 애초에 진입을 했다면 저는 청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청산한 이유가 아까도 뭐라 그랬었죠? 환승을 하기 위해서 후발주자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뭐 일단은 수익 청산을 했다. 그럼 네. 후발주자들이 당연히 대기가 되어 있겠죠. 이미 노란톡방에 제시해 드린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갓 출발선에 서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대장격의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은 후발주자들 반도체 관련 장비 쪽 혹은 뭐 재활용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비메모리 뭐 관련된 쪽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좀 줄여주세요. 근데 저는 네. 한 종목만 들어갈 게 주세요. 아니기 때문에 네, 선별해서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 하나 들어갈 거야 이렇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 기본적 분석도 하고 재무 분석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저는 최소 2-3 종목 정도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쯤에는 반도체 봐라 내가 이거 수익 난다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수익 실현했다고? 알겠습니다. 또 제가 연기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아까 지금
당장 스윙으로는 그런 반도체 쪽을 공략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스윙급으로는 지금 선별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식 투자, 주식 매매 자체가 그렇게 네.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지 이거 아무나 못해 이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만큼 온 시간과 정열을 이제 다 쏟아붓고 있고 저 혼자만 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팀 단위로 구성해가지고 네.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온갖 분석과 이런 걸 합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종목들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근님이 일단은 아까 전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섹터를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고요. 또 단타적으로는 백신 쪽, 그중에서도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굉장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스윙 쪽으로는 반도체 쪽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근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고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 전문가님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죠. 네, 관련이 이쪽 많이 섹터는 보였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섹터 앵커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섹터 중 그쵸. 하나 아니셨었나요? 네, 제 최애 섹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어요, 오늘. 맞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해제했을 때 오히려 그 타이밍이 단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고 그때도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산화 정책 풀렸다고 지금 막 얘 3명씩 갑자기 낳고 그러지 않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었죠. 단타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야?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실제로 진짜 이제 뭐 산화 정책이 풀렸으니까 애들이 더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그 타이밍을 공략할 거야라는 멀리 보고 공략할 거야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단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산화 정책 진짜로 애들이 많이 생겼을 때 재무가 괜찮아질 때 공략하는 건 이제 중장기적인 생각이고 지금도 아직 재료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이 엔젤 산업이라든가 이제 유아 정책 그 테마가 좀 이렇게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들을 정말 이제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업을 잘해볼 거다 이게 아니라 중국 쪽으로 어떻게 진출하고 어떤 계약을 뭐 이제 뭐 점유율을 높여가느냐 이런 쪽으로 컨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그 당시에 그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으로 코스메틱, 수익 실현을 네. 했었고 지금 여기서는 톱박스 코리아가 저번 달에 4~5% 수익 실현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캐리소프트 수익 실현을 했는데 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상품, 영상 콘텐츠까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까지 같이 엮여 있다는 건 네. 이제 단순하게 제품을 판매해서 끝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좀 이중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선호해서 한 발 더 접근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재료보다는 한 두세 가지 엮여 있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캐리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톱박스 코리아도 그렇고 이는 이제 톱박스 코리아도 이제 패션 의류 같이 엮여서 이제 엔젤 산업이랑 같이 엮여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슈라든가 뭐 이제 재무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테마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은 정말 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안 돼? 들어갈 만한 종목이 아니야 라는 걸 판단하는 거고 네. 결국 언제 진입해서 언제 청산할 거야는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못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었는데 선침해 하는 게 정말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선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이 엔젤 산업이라든가 출산 장려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네. 이제 스윙급 접근을 해라,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라 라는 얘기는 결국 선침해를 해라. 우선적으로 미리 예상해서 좋은 자리에서 미리 이제 매집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 혹시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란톡방에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뭐였냐면 단타 치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이 관련된 섹터도 그렇고 지금 이 여기 이제 엔젤 산업 관련된 쪽으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후 혹은 2년 후에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이렇게 확 늘었다. 뭐 원래 여태까지 한 명밖에 등록을 못 했었던 게 다 3명씩 등록하고 이러면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수치적으로 보였다. 그럼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겠죠. 네. 그 당시에 가서 선침해 못하면 단타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침해 하자는 의미는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진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1년 뒤를 노려볼 만한 섹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부터 좋은 종목 잘 선별해서 좋은 자리 매집해서 두세 달 혹은 한 달 내지 두세 달 정도 후에는 정말 좋은 포지션에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선침해 못했다고 나는 실패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런 종목은 뭐 이제 정확한 기준만 잡고 단타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 단타로도 수익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길게 해주셨습니다.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67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또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냐고요? 그럼 섹터를 빼고 네. 원래 태양광 얘기 한 번 더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네. 빼고 지금 어떤 섹터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좋습니다. 짧게. 지금 여태까지 반도체 얘기했고 네. 이제 뭐 건설 sek터 좋다, 백신 쪽 봐야 된다. 이런 서론 말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섹터는 자동차 관련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요. 아까 전에 네.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7년 만에 사상 뭐 최고치의 매출이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네. 뭐 그 정도로 자꾸 봐도 감정을 실으셔가지고 기대가 웃음이 되니까 나네요.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그쵸?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거의 준 반도체급으로 저는 자동차 관련된 sek터를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요 아니면 부품이요 소재요? 부품 쪽으로 전기요? 가지고 왔습니다. 부품이요? 대장경 말고 부품 어. 2차 후발주자들 곧 네. 튄다, 곧 코앞이다 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고요? 그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여기 PPT로도 다 준비됐는데 아까 이쪽에 보기가 있을까? 힌트 정답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나요? 없습니다. 돌려보다 나오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더 계속 그 돌려볼까요? 나올 때까지? 부품주 제시하시려는 그 부품주의 특징 장점은 뭐예요? 장점을 네. PPT 안 띄워주실 거죠? 그럼 제가 PPT 준비한 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네, PPT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PPT 를 볼게요. 네. PPT 안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란톡방에서 드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힌트 좀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용 고무 부품 및 가정용 지금 플라스틱.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세요? 이거는 종목 자체는 노란톡방에서 드릴 건데 어떻게든 어떤 종목명을 종목인지. 또 안 보여주시려고. 아니 사실 말하면 또 네. 아무 자리에서나 맥점이 아닌 자리에서 진입해서 그 표정 뭐죠? 아니, 전문가님 또 탓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또 감정이 나서 알았다니까 이런 표정 아니에요? 아니요. 좀 서운한데요? 아닙니다. 아니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라고 지금 어필하고 그쵸. 있잖아요. 맞아, 노란톡방 맞아. 안내 좀 해주세요. 일단 어떤 종목인지 조금만 힌트 더 네. 드릴게요. 수소 연료 전지차 이제에도 관련이 있고요. 부품 쪽입니다. 대장주 완성차 이쪽 아니에요. 부품 쪽이고 네. 그리고 친환경 사업 부분에도 이제 연관이 있다.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도 다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쪽에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힌트 자체는 충분하죠. 힌트 자체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래. 종목인지.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확실하게 브리핑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닉.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네. 던져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 유망한 한 종목
노란톡방에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미련이 남아서요. 이 뒤에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네. 우와. 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 고르셨네요. 우리 이 중에 제작진도 있으니까 짱이신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사유부터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해도 되나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이제 6월달 200% 이상 수익으로 마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6월달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 해가지고 더 짱짱한 수익률 기록해 드릴 거고 7월도 이 못지않은 수익률 약속드릴 수 있다. 꽃길로 안내하겠다.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노란톡방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꽃길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꽃길로 달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